자,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이게 피채자, 예, 채자, 채무 하는데 이 채자와 연관된 그런 한자를 생각해보는 순서입니다. 요 채자는 이제 전 시간에 말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들어서 되는 게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면은 이제 사람 인변에 요 옆에 있는 거 요게 이렇게 쓰죠. 주인 주자하고 조개 패자. 이게 이제 꾸짖을 책이라 했죠. 책망하다 할 적에 꾸짖을 책. 거기다가 사람인을 하면은 빛을 가리키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걸 밑에 거는 이제 조개 패자니까 이건 돈이죠. 재물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갑골문문에 보면은 이렇게 조개를 갖다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기다 황금색을 칠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왜냐하면은 이게 보물이다, 돈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 뭐냐면은 나무를 하나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가지가 뻗고. 근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보니까 여기다 막 가시가 이렇게 돋친 나무를 그렸어요. 이렇게 가시나무를 그려놓은 거라 이렇게 합니다. 가시나무. 그러니까 돈 위에다가 가시나무를 그린 게 이 글자예요. 이 글자. 그래서 요 가시나무를 갖다 한자로 어떻게 썼느냐면 이렇게 써서 쓰죠. 이렇게 썼던 게 이렇게 주인 주자로 변한 거지. 이게 가시나무 자자입니다. 이게 여기다가 칼도자를 이렇게 하면은 찌를 자라 그랬잖아요. 찌른다. 찌를 자. 여기다 이제 객자를 하면은 손님 객자를 쓰면은 자객이다. 찌르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칼도자가 없으면은 그냥 가시자자예요. 가시나무자 아니면 그냥 가시자. 가시가 난 걸 말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조개 두 개 위에다가 가시나무를 그린 게 이 글자가 됐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시가 돋친 돈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가시 돋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언가 부담이 되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큰 부담을 줘야지. 돈은 돈인데 정상적인 돈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요걸 빚이다, 빚을 졌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요걸 빚이라고 본 거고, 또 꾸짖을 책이라고 본 거고, 이제 요 글자가 책이란 발음도 있고 채란 발음도 있어요. 두 가지로 두 가지야 이게. 채로 볼 때는 빛의 자고 이게 그다음에 책임을 물을 때는 꾸짖을 책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발음이 두 가지라는 걸 잠시 암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 사람 인자를 이렇게 해놓고 채라고 한 거는 책으로 본 게 아니라 채로 본 거죠. 이게 지금 빚, 빚진 사람 또는 빚을 독촉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채자가 들어가는 것은 빚하고 연관이 되더라. 그래서 빚자라고 했거든요. 그걸 이제 기억을 하고서 채자가 들어간 게 채무라는 게 있어요. 채무를 이행해라. 이제 그렇게 법원의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라고 얘기지 이제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채무라고 하는데 이 무자는 여기 보니까 힘쓸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힘쓸무. 우리가 무역하다 그러잖아요. 이 나라와 전 나라가 무역하다 할 때 이 무역자를 씁니다. 그리고 역자는 요 역자를 쓰는 거죠. 역학할 적에 바꿀 역자. 힘써서 바꾼다 그런 얘기죠. 좋은 거는 내다 팔고 싼 거는 또 이렇게 싼 값을 들여오고 그래서 사고 팔고 이렇게 바뀔 역자니까 이제 서로 바꾼다는 거죠. 이제 힘써서 바꾸는 게 무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힘쓸 무역할 땐 이렇게 쓰는 거지 진짜.
근무자가 아니구나. 근데 요거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건 여기 힘쓴 부라고 하는데 요게 왜 힘쓴다는 그 의미가 됐느냐면은 왼편하고 오른편을 보세요. 예. 왼편하고 오른편. 왼편에는 요게 있잖아요. 요거, 요거, 이렇게. 요게 뭐냐면은 뭐라 그래요? 무슨 뭐냐면 창모라 그래요. 창모. 그 사람을 살상하는 창을 가리킨 거고, 그 반대는 뭐냐면 방패순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하고 순하고 앞에서 모순이라 하죠. 그 장사꾼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 창으로는 뭐 찌르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이렇게 들면서 이 방패는 막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그러면 저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은 어떤 게 이기냐.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서로 모순된다. 서로 말이 맞지 않는다 할 때 이제 창모자, 방패순자 이렇게 쓰는데 사실 창을 가리키는 것으로는 이게 더 많죠. 창과자. 그 이렇게 창과자가 빛나면 이렇게 빛이 배라면 가별병정 무할자를 천간무라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일자를 집어넣으면 개숫자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입구자를 집어넣으면 다할함이 되는 거고 이게 이때 이제 창과자를 쓰는 거죠. 그 나를 가리키는 것도 이렇게 나아자에다가 이렇게 나아자에다가 창과자를 이렇게 쓰는 게 요게 나아자지 이제. 근데 여기 이제 손수비 아니죠. 이게 손수 이렇게 손수에다가 이렇게 창과자를 이렇게 든 게 나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손에다가 창을 들고 있는 게 나다. 그쪽에 이제 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 내 손에다가 창을 들고 있는 게 나라는 게 쉽게 이해가 되나요? 이제 선수자도 보세요. 이게 본래는 이게 셋이거든요. 하나, 둘, 셋. 요걸 갖다 하나 이렇게 낀 거거든. 근데 위에 걸 갖다 이렇게 삐침별로 한 거죠, 이게. 그게 다른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천지인을 갖다 하나로 일관한 거죠. 일관하고, 참가자는 뭐냐면, 내가 천지인을 하나로 일관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킨다. 그래서 이제 나아란 그런 뜻이 생겼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어쨌건, 여기 힘쓴 부에는 창모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창과자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둘 다 창을 가리키는 건 맞는데 이게 더 큰 창이에요. 요거는 그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런 창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창에 들고 다니는 창이 아니고 예전에 보면은 이 전차라고 있어요. 전차. 그 전차 앞에다가 긴 창을 달아매요. 긴 창, 아주 끝이 뾰족하고 아주 단단한 그런 창을 달아매고 그냥 적진도로 내달려 버려요. 그럼 사람도 많이 죽고 굉장히 위험한 무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창을 가리킨 게 과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창모자는 본래 사람이 들고 다니던 창이 아니라 전차의 앞에 끼워서 적군을 위협하던 용도로 썼다. 그러기에 창모자에는 요게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된 게 요게 삼각형이잖아요. 요게 뭐냐면 삼각형으로 된 창날을 가리킨 거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 이렇게 됐잖아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게 이게 고물의 정하고 비슷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삐침별이고 예. 그래서 요거는 청날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고물의 정
하고 비슷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삐침별한 거죠. 여기 창모라 이제. 지금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정자가 아니고 망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잘 쓰지는 않지만은 가끔가다 한 번씩 나와요. 이런 글자가. 그래서 고물의 정자 장정정하고 헷갈리기 쉬운데 장정정은 이렇게 한일자를 했어요. 그리고 괄골이괄 이렇게 했지. 근데 이거는 한일자가 아니란 걸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끝이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이게 차이가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물의 갈고리거를 이렇게 하면은 망치를 말해요. 망치마 또는 소봉댕이를 가리킨다. 그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삐침배를 하면은 그 날카로운 삼각형의 창날을 달고 그 다음에 소봉댕이를 달고 그걸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그 창이죠. 그런 무기를 갖다 가리킨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창을 가리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요 무자는 요 두 개 같은 거예요. 요게 힘쓸 무자고 힘력자 같은 거거든 이게. 근데 지금 설명은 요것만 했죠. 요것만 하고 여기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칠복자잖아요. 이렇게 칠복자 합하면 요게 본래 무자예요. 힘쓸 무자. 또 업신여길 뭐 여기서는 지금 창모라고 했으니까 업신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겠죠. 여기다가 힘력자를 이렇게 붙이면은 요게 이제 힘쓸 무자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그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과하고 그걸 창모하고 이 두 개를 갖다가 잘 분별하는 거.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겁니다. 아무튼 요거는 참으라고 하는 것은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 이제 그 무라고 할 때는 힘을 쓴다 그래서 힘쓸 무다.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 그 다음에 채자가 들어가는 것으로는 또 권이라고 있어요. 채권. 채권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채권은 이제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고 또 은행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고 돈이 필요할 때 그 채권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때 발행하는 공채 또는 사채 그런 이제 유가 증거를 말한 거죠. 근데 건자는 이게 문서 건자거든요. 이게 문서. 그 책 한 권, 두 권 할 때 이 권자를 써야 돼. 이 권자. 근데 이게 왜 문서를 가리키는 한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걸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조전이란 그 글자를 보면은 갑골문이 있고 조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조전에서 맨 처음에 이 글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조전에 보면은 동물의 발자국을 그린 이 변자하고 그 다음에 이바지알공 이게 두 손으로 밭들공 그런데 이바지알공과 맨 밑에 칼도자를 합친 문자였어요. 이렇게 이게 원래는 밑에 이제 칼도자가 있는 거는 똑같죠. 이렇게 칼도자가 있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죠. 칼도자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근데 이것이 뭐냐면 본래 두 개의 글자가 합한 거다. 그럼 이게 두 손으로 받들 공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거라.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된 게 이게 두 손으로 받들 공짜죠.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요거 이렇게 두 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분변의 편자예요. 이게.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은
동물의 발자국을 이제 분별한다. 이것도 전번에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물의 발자국이 이리 트고 저리 트고 이제 그걸 갖다 그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요 글자를 갖다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게. 그래서 요 자가 들어가면은 동물의 발자국이 이리저리 튄 걸 분별한다. 근데 요것도 보면은 쌀 밑자하고 여기에 삐침별이 들어갔어요. 요걸 조금 아까 동물의 발자국이 이제 이리저리 튄 걸 말했다. 근데 이게 쌀 밑자가 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튀었잖아요. 이렇게 팔방으로 벌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동물의 발자국을 쌀 밑자하고 이제 같이 연결을 시킨 건데, 그게 이제 크게 빛난 거죠. 삐친 거지, 이제. 그래서 요거는 동남방, 요거는 서남방, 뭐 동북방, 서북방, 동방, 서방, 뭐 팔방으로 이렇게 벌어진 걸 이제 그거 갖다 크게 드러냈다. 이제 그걸 분별하는 거다 해서 분별할 변이라고 했더라. 근데 그걸 갖다 잘 두 손으로 이렇게 받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속에다가 칼로 자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동물의 발자국이 됐건 또는 팔방으로 벌어진 기의 발자국이 됐건 뭐가 됐건 그걸 잘 공손하게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칼로 자는 왜 집어넣냐면 확실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칼로다가 갈라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자에는 이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어느 방향으로 뭐가 튀는지 그런 걸 갖다가 확실하게 기록한 증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채권 그거 갖다 이제 빛에자 이렇게 쓰면은 뭐냐면 확실하게 그거 갖다가 고정하는 문서다. 그런 의미에서 채권이란 말이 이제 생긴 거죠. 그거 이제 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언가 확실하게 동물의 발적을 분별하듯이 무언가 그 정체를 갖다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글자가 이건데 그 성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뭐냐면 계약서나 증서예요. 그런 게. 계약서나 뭐 증서 같은 거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채권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뭐야 그 오펜에 나온 설명이고 저는 이제 문자 형태로 본다면 이렇게 봐요. 요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8, 이게 8, 이 채권이 권자가 8,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게 8, 본 거예요. 8과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요걸 이렇게 벌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지혜비 부자가 돼 이제 이렇게 지혜비도 그 다음에 칼도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요게 합한 모양으로 나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요거는 하나 둘은 뭐냐면 천지를 말한 거죠. 음과 양. 그 다음에 요게 천지에서 벌어진 사람이죠. 남자 여자 이게 사람이고 요거 이제 그 사람으로 볼 수가 있고 천지에서 벌어진 또 여러 가지 팔자가 들어가니까 팔개로도 볼 수가 있고 아무튼 기본은 뭐냐면 양이나 또는 천지에서 벌어진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벌어지고 그것이 8방향으로 벌어지니까 팔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걸 다시 칼로다가 더 명확하게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확실한 거. 그 천지가 이렇게 만들어낸 걸 확실하게 그 의미를 갖다가 보여주는 일종의 증권과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저는 그렇게 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권자는 뭐냐면 그냥 단순한 문서를 가리킨 게 아니라 천지의 문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 다음에 채자가 들어간 것으로 이제 부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것도 전에 한 걸로 기억하는데 남부 8자리야. 유교 때 남자는 그 남부,
어깨에다 짊어지고, 이게 짊어질 부자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는 머리에다가 인자에서 이을 때자. 그래서 왕관에다 머리에 있는 걸 이는 것 갖다가 대관식이다. 그때 대자가 이을 때자예요. 머리에다 이을 때자. 근데 이때 부자는 등에다 짊어질 부자다. 짊어졌는데 뭘 짊어졌냐 보니까 빛의 자를 채자를 짊어졌으니까 빛을 짊어졌다. 그 얘기죠. 이제. 그래서 부채라고 이제 그것 같다. 이제. 그 질프라 하는데 정확히는 등에 짊어질 부. 이제 그래야 돼요. 그죠? 이것도 이제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재물을 가리키는 그 조개 폐위에다가 이게 조개 폐에다 이렇게 이게 이제 갑골문에 보면은 이렇게 등이 휘어진 등을 가리켰다. 그 위에다가 조개를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짊어졌어요. 이렇게 구부러진 그 등짝에다가 재물을 갖다 막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 구부러진 걸 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조개 배자를 밑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죠. 이제. 그래서 등에다가 이건 등에다 짊어진 게 아니라 등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원래는 이 조개 배자가 이 옆에 있었어요. 등 쪽에.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조개를 갖다가 등에다 짊어지다 보니까 이 허리가 휘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짊어질 부자다. 그렇게 이제 뜻을 먹였죠. 그 다음에 채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복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 복채라는 말은 주로 점집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점집에서 내는 돈을 복채라고 하잖아요. 근데 복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건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요게 원래는 요 모양이 뭐냐면 그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 배. 그러니까 거북이 배가 허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쇠꼬챙이를 이제 빨갛게 불을 달고 가지고 지져요. 그냥 이렇게 지지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막 그 금이 갈라져요. 그 모양을 보고 금이 갈라진 모양을 보고서 좋다 나쁘다 이제 그런 점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갈라진 것 갖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건 갈라지는 건 모습을 이렇게 한 거고, 그걸 보고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딱 보고 추측하는 거죠. 그걸 이제 점친다고 해가지고 점복이다, 점칠복이다. 이제 그런 게 지금 복자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게 원래는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뭔가 내려준 겁니다. 사실은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거기에서 지극히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서 추측하는 거죠. 참고로 거북이 이제 거북구라 그러죠. 이제 거북구 이제 이렇게 쓰는데 우리나라의 거북 이렇게 또 이렇게 거북의 꼬리 구미라 그러죠. 구미 시가 있잖아요. 지금 경상도에 가면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구미하고 연관이 깊은 분이 사실은 수훈 선생이에요. 구미시 이제 그 근방에서 태어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구는 뭐냐면 낙서가 나온 것이죠. 구자가 이게 거북 구자잖아요. 낙서를 짊어지고 나온 게 거북이었거든. 거북의 꼬리라고 하는 것은 낙서의 끝을 말하는 거거든요. 낙서의 끝. 낙서의 끝은 역으로 말하면 용담의 시작이죠. 용담의 시작. 그렇기 때문에 그 북미에 이제 용담정이라고 있어요. 그 수훈 선생이 그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그 정자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정자 이름이